예, 후보자님 내정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지경부 장관이 향후 한 몇 년 동안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우리가 무역 1조 달러 이걸 이제 이루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고, 에너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국민 경제를 좀 안정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사실 지경부 장관 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를 다뤄보지 않은 후보자가 이런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지경부 출신이 아닌 장관들이 한 3분이 임명이 됐었는데 그 후에 평가는 그런대로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니까 잘 해내리라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일단 먼저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실물 경제를 다루다 보면 상당히 그 부딪히는 가치들 간의 충돌을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SSM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일단 법안 2개가 통과가 돼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한파가 몰아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인 진주에 거기 보면 이제 중앙시장이라고 옛날 구도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추우니까 어물전하고 채소전만 제가 한번 가서 쭉 돌아봤어요. 뭐 추우니까 손님 없죠. 이제 굉장히 바람 휘잉 부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손 녹이고 계시는 걸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내를 나와서 돌아보면 옛날에 그 도심에 있던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이 대형마트 백화점에 밀려가지고 점점 이제 장사 안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일자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실업률이 실제로 높아져 가고 있는 거고, 또 한편에는 거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세를 주던 건물 주인들도 건물값이 이제 세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이게 나의 잘못도 아닌데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어떤 그 박탈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저런 걸 참 우리가 조절해 줘야 될 그런 역할이 있는 거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이 가치가 하락하고 이랬을 때 분명히 그거는 이 국가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그 반면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교역량이 이제 9천억 달러가 넘었잖아요. 넘지는 않았죠. 거의 9천억 육박했죠, 그죠? 네. 올해는 이제 1조 달러 갈 건데, 대기업이나 대형마트가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 거두기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는 큰 기업에서 세금 거두는 게 수월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 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충돌하는 가치, 과연 이걸 이제 지경부 장관이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수출을 육성해서 대기업을 키워야 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도 장관의 몫이고, 또한 중소상인들, 중소기업자들의 이 몰락, 건물을 가진 주인들의 재산 이 가치 하락, 이런 걸 해결해야 될 사람도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두 장면이 아닌 거예요. 이 충돌하는 가치의 조절이. 우선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만 좀 설명을 해보시죠. 예, 미래성장 동력부터 말씀드리면, 미래성장 동력은 그 R&D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15조 원의 R&D 예산 중에 저희 지경부가 한 4조 5천억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그 중소기업 문제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기술력을 가진 강소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적극 지원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소상공인 문제가 가장 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시장의 경우는 그 전통시장을 좀 획기적으로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수석으로 있을 때 작업을 하다 내려왔습니다만은 전통시장을 한 3가지 타입 정도로 다시 그 발전시키려면 하나는 전통 문화와 그 이야기가 있는 시장, 그래서 가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고, 또 근린 생활 편의를 위한 시장으로 만들고, 또 특화 전문 시장, 예를 들어서 뭐 약초라든지 어떤 그 특정한 그 물품에 특화한 시장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특히 그 전통시장 주변에는 그 SSM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률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그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 골목 상권이 문제입니다. 골목 상권은 그 SSM 그 진출과 관련된 행정적인 지도 그런 것을 잘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요. 특히 그 나들 가게라고 있습니다. 그 골목에 있는 가게들을 그 제품 진열이라든지 또는 그 제품의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현대화 시켜주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격 경쟁력입니다. 지금 그 골목 슈퍼, 그 다음에 골목 예, 조그만 구멍가게들하고 그 대기업의 그 SSM이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대기업은 그 대규모 그 대량 구매를 통한 그 원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나들 가게들이 공동 구매를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 유통센터를 그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